영킴 의원 소식을 제가 자꾸 전해드리게 되는데, 예, 활동이 정말, 네,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게끔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영킴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에드케이스, 하와이 의원인데요. 민주당의 에드케이스 의원과 함께 초당적인, 그런 이제, 서한을 하나 만들어서 연방 하원 의원 여러 명이 공동 서명을 합니다. 뭐,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짐 코스타, 브루스 웨스터먼, 에비게일 스탠버거 같은 이제 여러 의원들이 공동 서명을 해서 서한을 만들어 가지고 주커버거한테 보냅니다. 오늘 보냈습니다. 이 보낸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그 매체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 친러시아 선전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런 곳에다가 계속 뿌리고 있다. 이거를 지금 차단해달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하는 동안 친러시아 보도를 퍼뜨리는 광고를 하는 데에서 중화인민공화국과의 유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메타,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의 지금 새로운 이름이죠. 메타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자유롭고 주권적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 조직이 친러 선전을 공유하는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막은 반면 메타는 CCP가 후원하는 조직들이 똑같은 오보를 퍼뜨리는 것은 물론 이익을 챙기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 관료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이 편지와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드리며 마크 주커버그의 답장을 기다리겠다. 나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사람들이 자유와 생업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다. 이 영킴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그 러시아 언론 매체들, RT라든가 뭐 이런 러시아 매체들의 보도들을 전부 다 컨텐츠를 삭제하고 채널 지금 닫고 뭐 이런 노력들이 있기는 했었죠. 그런데 중국 매체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의원들이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어떻게 해서 초당적인 의원들이 다 나서게 됐느냐? 민주당, 공화당 가리지 않고 나서게 된 것은 바로 문제 해결사 코커스가 나섰기 때문인데요. 문제 해결사 코커스는 한 40~50명 정도 되는 하원 의원들이 모여 있는데 공화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고루 섞여져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초당적인 안들을 이야기하는 토론장이기도 하고 실제로 법안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이 문제 해결사 코커스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극좌로 가거나 혹은 극우로 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법안들이 나오거나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것을 좀 더 이 중립지대로 끌어들이는,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법안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내놓은 것이죠. 아니, 러시아 쪽 보도를 막는 것은 하면서 왜 중국 쪽 보도는 못 막냐? 왜 안 막고 있냐? 심지어 중국 방송국들, 여기 뭐 CGTN 같은 이런 중국 방송국들이 페이스북에서 동영상 채널 올리고 거기에 광고까지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러시아의 친러시아적인 그런 선전 보도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돈도 벌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지금. 페이스북도 유튜브처럼 광고 집행하고 그 광고 수익을 일부 나눠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 쪽의 이야기를 자꾸 전달하는 것을 좀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의원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나온 거죠. 이거는 공화당, 민주당 이거의 차이가 아니다. 왜?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적군이 이야기하고 있는 선전선동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전달하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생물학 뭐 연구소가 뭐 있다 없다, 뭐 지금 뭐 우크라이나의 젤린스키 정부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놓고 이야기하면은 마치 러시아 쪽 주장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저희가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시 상황이라는 것이죠. 전시 상황이라는 건 적과 아군이 분명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적이 하는 말이 맞다고 해도 지금 싸울 때 총알은 적한테서 날아오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건 적 때문에 죽는 거지 우리 아군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적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 쪽에서 하는 상당히 설득력 있고 그럴듯한 합리적인 이야기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미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아서는 어떠한 것이 미국에 이로운가, 이익이 되는가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물론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반성하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아군의 입지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들여와가지고 이게 사실이야라고 퍼뜨리는 것은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난다면 그때 가서 우리가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미국이 어떤 잘못을 했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또 어떤 잘못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재평가들을 통해서 건전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하는데 한 소리 내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그런 입장으로 이야기하는 거 좀 곤란하다는 거죠. 한국 국민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이 남 얘기일 수 있습니다. 또 한 달이 건너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기도 하지만은, 근데 지금 미국에 있는 국민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아닌 당사자거든요, 지금 미국은. 사실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은,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민간인들이 그냥 나 거기 가서 도와주겠다고,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가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많은 민간인들이 지금 구호 물품도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오늘 들은 이야기인데, 선교사들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있었던 한국 선교사들인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우크라이나 밖으로 나와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우크라이나에 있던 자기 교회 교인들이 피난 와가지고 다른 제3국으로 다 옮겨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난민으로 나와 있는 그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시 또 그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갔다는 겁니다. 이런 선교사들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뭐 교회에서 또 모금 운동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어찌됐건 간에 전쟁에 완전히 남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당사자로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누구 입장에서 이야기해야 되느냐라는 건 분명히 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끼리 반성하는 거는 하지만은 전쟁의 입장에서 적과 아군을 구분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일단은 그 하원 의원들이 주커버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페이스북에서 급증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친러 화두를 증폭시키는 중국계 단체와 방송사의 광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편지를 보낸다.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페이스북과 모기업인 메타는 러시아 국영 미디어와 제휴 매체가 자사 플랫폼에서 광고를 내보내고 컨텐츠를 수익화하는 것을 막는 조치를 취했다. 페이스북 통해서 러시아 언론들이 돈 못 벌게 했다. 잘한 거죠. 2022년 3월 5일 러시아 정부는 페이스북의 국내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대응했다. 지금 페이스북은 3월 5일 날 차단이 됐고요. 인스타그램은 어제부로 차단이 됐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사용 못하게 돼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중국은 진작부터 페이스북 진출을 막았습니다. 중국은 페이스북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공산당이 운영하고 있는 관영 방송국들이 버젓이 페이스북에서 중국 방송 뉴스들을 내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부당하게 공격하고 비무장 민간인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크렘린으로부터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은 중국 국영 방송사와 제휴 계정들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친러 내러티브로 광고를 구매하고 전 세계 사용자들을 겨냥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러한 관행은 2020년 메타가 발표한 관영 언론사의 미국 내 광고 구매를 차단하는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속되고 있다. 원래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거나 미국민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선전선동
컨텐츠에 대해서는 제재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건 이제 안 한다라는 것이죠.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달 들어서만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은 국영 네트워크 차이나 글로벌 TV, CGTN이라는 이 방송 채널이 페이스북에서 1억 1,800만 명, 인스타그램에서 240만 명의 시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보도를 담은 광고를 페이스북에 최소 21개나 게재했다. 당신의 플랫폼에 있는 중국 언론들과 심지어 중국의 외무장관까지 크렘린의 허위 정보를 파헤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더욱더 문제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미군 바이오랩을 노린다는 잘못된 보도, 즉 민간인에 대한 더 광범위한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 깃발 작전의 구실로 사용될 수 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이유 없이 침공한 것에 대한 세계 대화와 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선전작전이 더 크게 추진한 것을 상징하며 강력하고 조정된 민관 대응에 직면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같이 공조를 해서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야 되는데 이미 중국이 지금 러시아 편을 아주 대놓고 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에도 제재 조치를 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페이스북에서 누구를 내쫓고 뭐 컨텐츠를 못 올리게 하고 이런 것들은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하기가 어려우니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가주는 것이죠. 지금 그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밖에 없는데 뭐 그건 사실 우리 국민들이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겁니다. 주커버그가 진짜 이 미국을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놈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자기 와이프가 중국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건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뭐 5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가 중국 공산당 관련 계정을 포함한 비러시아의 매체와 계정을 통해 미국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도록 메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메타가 2020년 정책 결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영 언론의 미국 내 광고 매수 차단과 글로벌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차단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세 번째는 메타는 미국 및 전 세계 청중, 특히 우크라이나와 동유럽을 위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CGTN을 포함한 중국 국영 방송사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허위 정보를 확대하는 광고에 얼마나 돈을 많이 썼는지 알려달라. 이러한 광고의 대상이 된 국가는 어느 나라며 몇 명이나 이러한 광고를 접했는지도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메타의 광고 라이브러리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정부 지원 광고 구매가 대중에게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이제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어, 우크라이나어, 만다린어, 폴란드어 및 기타 관련 언어에 능통한 메타 직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라는 질문도 해놓았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뿐만이 아니라 지금 트위터도 그렇고요. 우리 미국의 소셜 네트워크의 가장 큰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들이 이런 그 러시아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러티브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이 통제 안 합니다. 트럼프는 내쫓아도 이 사람들은 내쫓지 않습니다. 이란 지도자 안 내쫓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 소셜미디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러시아의 주장이 정당하다라는 이 세뇌 활동들, 국민들 지금 브레인워시하고 있는 이런 활동들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사람들은 재밌는 얘기를 좋아하죠. 미국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뭐 꿀있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좋아하죠. 물론 잘못한 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우리가 미국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전쟁을 끝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푸틴한테 있는 건 분명하다.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얘기를 다른 데 방향으로 자꾸 돌립니다. 이 전쟁은 푸틴이 할 만하니까 한 거였어. 어쩔 수 없었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러시아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야기들만 자꾸 퍼져나가려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거 지금 속수무책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퍼지다 보니까 국민들이 자꾸 생각을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가릴 거 없이 의회 의원들이 이거는 막아야 되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하원 의원들이 이런 모습 보여주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시 상황에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규합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일단 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재평가 작업을 하는 것이 순서다라는 게 저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고요. 어떤 정보든 러시아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든 미국 정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든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내용이든 어떤 정보든 간에 우리가 다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그 내용들 때문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선전선동에 속아 넘어가서 마음이 흔들어지게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막 대놓고 러시아 선전선동에 서구신 것 같군요라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다라는 걸 항상 좀 기억하고 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